안녕하세요. 숲체험 강사 최혜옥입니다. 날씨가 어제 입추라고 해서 저녁에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더라고요. 옛날 조상들의 그 절기를 헤아리는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덥다 해도 여름은 가고요. 이제 곧 시원한 가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비대면 수업이 오늘로써 6번째인 것 같죠? 6번째 수업. 오늘은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실내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해서 정해봤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실내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안 보이던 구석구석에 먼지도 보이고요. 집이 갑갑해지기도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실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우리가 얼만큼씩 있을까요? 그러면 또 우리 실내 공기의 질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실내 공기의 질을 어떻게 정화할까? 그 부분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의 도시 공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시 공기의 오염원은 공장이나 자동차 또는 난방기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오염물질이 도시주택 빌딩 건물에 실내 공기로 다시 유입이 되면서 실내 공기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통 이제 공기의 오염은 도시 공기의 오염의 배출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배출량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나를 지금 발표하는 것인데요. 보통 배출원은 운송 도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화물 차량이라든가 하여튼 배기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이 46%라고 그러니까 운송에서 발생하는 배출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고정된 배출원, 거기에서 연료가 연소하는 것, 그러니까 뭐 공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쓰는 냉난방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발생되는 그런 연소되면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29%나 된다고 합니다. 산업에서 나오는 물질, 그리고 뭐 고형 폐기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배출원은 운송에 관한 비율이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량은 죄송합니다. 배출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거기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그리고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되면서 다시 산성비로 해서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순환을 통해서 자연원과 또는 공장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을 이루면서 우리의 실내 공기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오염된 공기들이 실내 공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실내 공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새집증후군 할 때 많이 듣는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BTX라고 부르는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의 한 400가지 정도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 다시 더하기 일산화탄소,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주요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유기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하고 VOC, 즉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우리가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새집 증후군 주요 증상이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성 천식, 그리고 비염 등이 대표 증상이죠. 그래서 요즘들은 보통 새 아파트나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그러게 되면 많이 따뜻하게 열을 써서 문을 다 열어놓고 한동안 비워놓든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안 들어가고 좀 집을 비워둔 상태로 좀 휘발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스레인지, 석탄난로, 벽난로, 그런 배기가스가 들어온 실내로 들어온 공기, 이런 것들이 연소 무언가
타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부산물로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간접 흡연이죠. 요즘에 저희 아파트도 매일 수시로 거의 방송을 많이 해요. 목욕탕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가서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데도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일부러 담배 피우러 먼 거리까지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살짝 피우시는 모양인데,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그 담배 냄새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간접 흡연도 있고요. 또는 가습기나 냉난방기, 냉장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겠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작은 곤충들이 들어와서 옮기는 이런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탁세제라든가 아니면 세제라든가 방향제, 섬유 린스, 또는 가구나 벽지에 바른 또는 페인트,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합판, 방향제, 접착제, 또 주방에서 태우는 여러 가지 연소가스, 이런 것들, 또 건물의 벽, 단열재, 테이프, 단열용 테이프, 바닥 타일, 이런 거 들여다보다 보면 정말 신경이 뾰족해져서 아주 집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공기청정기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기는 하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또는 실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을 정화하는 방법이 식물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를 하는 물질의 양이 실내 공기에서 57%가 좌우가 된다 그래요. 집안에 있기도 하지만 어디 카페를 가기도 하고, 또는 출근해서 사무실에 머무르기도 하고, 더우니까 더더군다나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57%라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사람이 섭취를 한다라고 보면 실내 공기의 질을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내에 머무르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서부터 또 청정기를 돌리고 하니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그 제거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비율도 보면 공공시설에 가기도 하고요. 산업폐기물,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음식물로 섭취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큰 건 실내 공기의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공기의 질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조금 지켜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광합성과 밀접합니다. 식물들은 잎으로 호흡을 하죠. 그래서 잎으로 호흡을 하면서 오염물질이 잎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뿌리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토양 내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토양 속에 화분의 흙 속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은 그것들을 오염된 그 물질들을 오히려 영양원으로 삼아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식물들이 내뿜는 음이온이라든가 향기라든가, 또 얘네가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정화가 되죠. 또 얘네가 만들어내는 물을 마시고 남는 양, 즉 잎의 표면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런 증산작용, 물방울들이 공중 습도를 증가시켜서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죠. 그런 것들이 광합성 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식물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식물 영양원으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뿌리에서 발생되는 그런 영양원은 서로 상호 공생하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이 휘발성 유기물 같은 것들은 거의 뿌리 부분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증산작용은 아까 공기 중으로 사용하고 남은 그 물을 공기 중으로 뿜어낸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화분 안에 있는 흙의 압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흙 속에 있는 미생물 또는 토양에 의해서 흡착되고 제거됨으로 해서 광합성과 이런 부산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내로 유입된 이런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기전이 바로 식물의 공기 정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과 생명 유지 시스템은 나사에서 이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맨 아래쪽에 보시면 뚜껑이 꼭 씌워서 밀폐가 된 공간이 3개가 보이시죠? 맨 처음에는 촛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쥐를 한 마리 넣었고요. 세 번째에는 식물과 쥐를 같이 넣었습니다. 자,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촛불이 산소가 없으니까 꺼지겠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명은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생명체는 살아날 수가 없겠죠. 산소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공간에 식물을 같이 놓아두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소를 통해서 동물과 식물이 같이 서로 주고받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그런 기전을 통해서 서로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식물은 이렇게 각종 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실내 공기를 정화해서 밀폐된 공간이지만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반 생명 유지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사실 창호문이라든가 우리들이 살던 가옥 구조는 외기와 내기가 원활하게 서로 통했었어요. 근데 지금 실내 공간은 냉난방을 위해서 거의 밀폐가 되죠. 샤시도 뭐 2중 샤시다, 3중 샤시다 해서 베란다 사이에 샤시가 또 있고요. 또 베란다 밖에도 또 샤시가 있어서 따뜻할 때는 따뜻한 기운을 밖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을 밖으로 뺏기지 않게 해서 단열, 밀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 안에 살면서 마치 우주선의 안처럼 자연과는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게 현대 문명인의 삶이죠. 이런 시스템은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기 위한 미국의 우주항공국 현대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과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흡수에 의한 실내 공기 정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실내 공기 정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흡수에 의한 실내 공기 정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우리가 건축 자재나 또 가구, 방부제, 접착제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새집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 물질이죠. 이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 능력이 우수한 식물이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식물들입니다. 맨 왼쪽이 디펜바키아, 그리고 가운데가 부처송, 그리고 세 번째가 아웨나무입니다. 이 친구들이 포름알데히드를 굉장히 흡수 능력이 탁월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입니다.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진 유기화합물이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죠. 새집 증후군 그러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꼽게 되는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세탁용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접착제, 페인트 뭐 이런 데서 유출이 되는 물질이죠. 실내에서 한 300-400종류 정도가 검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새 집으로 입주할 때는 두통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유입된, 인체로 유입된 이런 유기화합물 등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이 우수한 식물은 아레카야자, 스파티필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파티필름은 제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잘 자랍니다.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식물이 스파티필름인데요. 이 친구는 한 반그늘 정도 해놓고 물만 그냥 가끔씩 물만 주면 왕성하게 뿌리 뻗기도 잘해서 가지치기도 잘하고 화분이 금방금방 좁아질 정도로 아주 무척 잘 자라거든요. 또 잎사귀 면도 넓어서 광합성도 열심히 하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것들을 아마 주로 그 정화를 잘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꽃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보기도 좋고요. 베란다나 거실 창가 쪽에 두면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서 또 실내 인테리어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예쁜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있죠. 요리할 때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틀거나 이럴 때 보면 미처 다 타지 못한, 완전히 타지 못한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일산화탄소인데요. 일반 가정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데 색이 없고 냄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호흡기관에 들어가서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든가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든가 심하면 사망하죠. 그죠? 예전에 우리 연탄가스, 제가 연탄가스 중독에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연탄방에서 자매들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로 나오는데 저 혼자 쓰러졌어요. 의식은 명료한데 뒤쪽 머리가 무거워서 도저히 머리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응급상태인데 그때는 동치미국물 한 그릇 먹고 다 나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이상한 향기만 흡입이 되면 제가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두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었을 때의 그런 증상이 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거나 또는 섬유린스나 화장품 같은 것, 인공향이 섞여져 있는 그런 향이 많은 제품들은 잘 쓰지를 못합니다. 두통하고 구토감이 굉장히 심해서 쓰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사람 몸이 한번 그렇게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그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비상 그리고 그런 신체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그쪽으로 민감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스킨답서스를 많이 키웁니다. 이 스킨답서스는 특히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저는 주방 쪽에 많이 두는데요. 잎사귀도 넓지만 그늘에서도 워낙 잘 자라고 또 토양에 심어도 잘 자라고 또 수경재배 물컵 같은데 예쁜 유리그릇에 넣어놔도 워낙 잘 자라서 제가 한 4m, 5m까지 키우면서 천정까지 키웠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이고 여러 가지로 변이종도 많아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이 예쁜 화초입니다. 주방에는 아마 스킨답서스를 좀 키워주시면 이런 일산화탄소를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식물이 방출하는 물질에 의한 실내 공기 정화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는 식물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식물들이 내뿜는 물질에 대해서 공기가 정화되는 기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은 늘 음이온을 내뿜습니다. 사람은 산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음이온을 흡입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끔 숲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 음이온의 양이 1입방 센티미터당 평균 한 700개 정도의
그 이온의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이 대기 오염 또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이런 걸로 해서 이온이 음이온이 아닌 양이온으로 변화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평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음이온의 양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와 가까운 환경에서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한 1.2대 1 정도. 그래서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조금 많아야 되는데 도시 지역이나 오염이 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1대 1.2에서 1.5 정도로 반대로 양이온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식물은 음이온을 생성을 하고 그 음이온 효과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피부와 호흡으로 들어와서 신진대사를 촉진하죠. 즉 뭐냐면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도 하죠. 식물의 음이온을 발생을 하는 비율을 보면 공간에다가 내가 가진 공간에 한 30% 정도의 식물을 둔다 그러면 음이온이 한 100개에서 500개 정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음이온 발생이 잘 되는 식물들은 팔손이나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파티필름, 그리고 신비디움, 광나무처럼 잎이 큰 것들은 증산작용, 그러니까 뿌리로 물을 빨아 올려서 공기 중으로 물을 내보내는 그런 증산작용이 활발한 종입니다. 그래서 좀 잎사귀들이 넓은 그런 식물들을 길러주시면 음이온을 많이 생성해서 우리 몸의 이온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식물들은 두 번째로 향기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보통 피톤치드라고 일컫는 그런 향기는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냄새나 또는 냄새를 줄여주기도 하고 없애주기도 하고요. 또 이 피톤치드는 벌레나 또는 균에 대응하는 그런 효과가 커서 살균, 살충 또는 항균, 방충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에 노출시켜주면 실내에서 떠다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수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이 방출하는 이런 피톤치드로 인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로 식물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피톤치드라고 이야기하는 식물들이 뿜어내는 향기는 굉장히 그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죠. 우리가 숲에 들어갔을 때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다, 또는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 몸이 피로가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식물들이 뿜어내는 그 식물의 향기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내에 있을 때는 실내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세균의 수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호흡이나 피부 호흡이나 폐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체로 유입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도 되고 실내 공기도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늘 수분을 증발시켜 줍니다. 아주 미세한 물방울들을 실내 공기 중에 퍼뜨려 주는 거죠. 자, 이것은 완전 무균 상태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또 자기가 조절을 하죠. 대기가 건조하면, 공기가 건조하면 수분을 많이 증발을 시켜주고요. 또 습기가 너무 많으면 감소시켜줍니다. 이렇게 식물의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완전 무균 상태로요. 그래서 자연적 가습기를 우리 집안에 들여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쁜 식물들을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네 번째로는 미세먼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식물은 잎으로 호흡을 하면서 호흡구가 있습니다. 흔히 기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숨쉬는 구멍에 의해서 미세먼지들이 흡수되거나 또는 잎 표면에 있는 잔털들에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양이온화되어 있는 미세먼지는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과 짝을 맞추기 때문에 식물 쪽으로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을 빨아들이는 음이온을 가진 식물들에 의해서
양이온이 제거돼서 이온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식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내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식물들이에요. 물론 많이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나사가 미항공 우주국이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을 1위에서부터 50위까지를 선정을 했대요. 1번이 아레카야자입니다. 포름알데히드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아레카야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음죽, 그리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고무나무,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아이비, 고사리 종류, 행운목, 스킨답서스, 거베라 아시죠? 벤자민 고무나무, 테이블 야자, 안시리움, 또 싱고니움, 아이비, 서양란, 호접란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많이 보던 아이들입니다. 다만 이름을 몰라서 얘가 걔였어? 그러는 경우는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아레카야자입니다. 이 아레카야자는 실내 환경에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데 잎사귀도 굉장히 많죠. 푸짐하고요. 그래서 증산량, 수분을 공기 중으로 퍼뜨려주는 증산량이 높아서 실내 습도 조절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해성 물질,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우수해서 1위로 선정된 식물이 아레카야자라고 하니까 아레카야라 여러 분 들여놔서 우리 실내 공기를 맑고 환하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눈의 피로감도 덜해주겠죠. 풍성한 초록색이 우리 시야를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1위가 아레카야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관음죽입니다. 이 관음죽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자라죠. 거의 병충해는 거의 없고요. 얘는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우수해서 화장실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꺼내서 조금 빛을 쬐어주는 것도 좋겠죠. 빛이 없는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빛을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금 가끔씩 한번 햇빛 나들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음죽 크게 키우는 집은 굉장히 멋있죠. 공기관 같은데, 그 기관 같은데 가보면 큰 화분에 아주 잘 자란 관음죽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나무 야자입니다. 이 야자 종류가 굉장히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실내 습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아까 벤젠, 그리고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었던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우수한 식물입니다. 많이 보셨죠? 고무나무는 한 집에 보통 한 그루씩은 거의 있는데요. 이 인도 고무나무는 공기 중에 있는 유독가스를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죠. 새싹 나올 때 굉장히 예쁘죠. 새싹 나올 때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도 길러보니까 가지치기를 적당한 시기에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키만 삐쭉 큰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적당한 시기에 가지를 잘 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시면 풍성한 인도 고무나무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드라세나라고 하는데 보기는 저도 많이 봤는데 저는 키워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도 이렇게 무늬가 있는 종이 있다든가 해서 다양한 드라세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드라세나, 데레멘시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학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비입니다. 이 아이비는 포름알데히드 제거가 가장 탁월해서 저는 이제 거실에 많이 기르는데요.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얘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게 만지거나 그러면 피부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잎사귀를 떼거나 그런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이 아이비도 역시 수경 재배도 되고요, 토양에 심었을 때도 잘 자라고, 그래서 보기도 아주 예쁘기도 하고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아마 어느 분에게나 아이비는 한두 화분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비가 그냥 예뻐서 길렀을 뿐인데 우리 실내의 공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얘도 야자네요. 얘는 피닉스 야자라고 하는데 좀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거실 같은 데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뭐 테이블 야자, 또는 아까 본 야레카 야자, 피닉스 야자, 이렇게 뒤에 야자라는 이름이 붙는 애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아마도 이 피닉스 야자도 어렸을 때는 다 서로 비슷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자나무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자, 얘는 피쿠스 알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화원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 덥수룩하게 면도하는 남자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벤자민이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나무로 길러지는 아이인데, 이 친구도 굉장히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드라세나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노란색이 있던 드라세나와는 조금 뒤에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한 집안이지만 이렇게 색이나 이런 생김새, 이런 색이나 이런 변이, 종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달라서 순위가 조금 다르게 먹여지네요. 근데 얘도 역시 실내 휘발성 유해물질 중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거하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라세나라는 품종이 유해물질을 제거를 잘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노란색보다 얘가 훨씬 더 예뻐 보이네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친구입니다.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공중거리를 많이 해놓은 이런 고사리 종류를 보게 되는데요. 얘는 이름이 보스턴 고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보스턴 고사리 이렇게 써 있고 어디는 네프롤레시스 이렇게 써 있어서 그것과 그것이 서로 다른가?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 보스턴 고사리는 공중 습도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고요. 고사리 종류라서 물을 많이 품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제거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장소라면 담배 연기 제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댁에서 혹시 담배를 피우는,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강추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공중거리에 놓으면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요. 물만 너무 많이 줘서 죽이는 일만 없다라면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굉장히 좋은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쁘죠? 보스턴 고사리. 자, 다음은 맨 처음에인가요? 두 번째 보여드렸던 스파티필럼입니다. 얘는 알코올, 아세톤, 이런 여러 가지 포르말데히드, 이런 공기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크고요. 암모니아 제거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좋고, 거실이나 베란다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실내가 건조하거나 이럴 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증산량이 높아서, 잎이 넓잖아요. 그래서 증산량이 높아서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 그래서 저는 거실에, 겨울이면 거실에 들여놨다가 여름이면 베란다에 내놨다 하는데 너무 잘 자라서 문제입니다. 화분이 금방금방 비좁아질 정도로 굉장히 잘 자라고요. 꽃이 저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 집안에서는 얘네가 수분을 맺을 수가 없어서 저는 꽃이 핀 다음에 예쁠 때 꽃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잎들이 더 왕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스파티필럼은 아주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이 다 정말 강추할 만한 식물들이지만 스파티필럼은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식물을 잘 못 키워 이런 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손이 별로 안 가는 친구입니다. 부처손도 있죠. 이든 포르말데히드 제거 능력이 우수해서 거실에 두는데, 제가 제주도 이런 데 갔을 때 보니까 그 오름 같은 데 올라가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한동안은 이 부처손이 굉장한 약으로 쓰인다 그래서 많이 약재로 쓰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한번 길렀는데 저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약간 좀 습도를 유지를 적당히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공중 습도 같은 거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끼류를 같이 키우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키우시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아회나무라고 합니다. 얘도 새집 증후군에 효과가 좋고요. 이제 보통 도로에는 이제 가로수로도 많이 심는데 얘 주요 기전은 음이온을 많이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수,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게끔 심는 가로수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실내에서는 적당하게 잘 나가면서 거실에 키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어느 집에나 다 몇 분씩은 있죠. 얘도 새끼를 워낙 잘 쳐서요. 그런데 얘가 좋은 영역은 바로 침실 영역입니다. 보통 식물들은 이제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식물들이 낮과 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세베리아나 다육식물이나 아니면 선인장 종류는 그 호흡을 반대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침실에 두면 얘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산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도 되고 또 음이온 발생력도 아주 우수해서 산세베리아도 무척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보실만 하고요. 예쁜 화분에 담아두면 아주 이렇게 무늬종은 정말 예쁘게 자라기도 합니다. 어떤 종들은 또 키가 너무 커서 그렇기도 한데 글쎄요, 분이 좀 좁으니까 그렇게 키가 클 수도 있겠죠. 저는 보통 분갈이를 잘 안 해주니까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잘 키워서 침실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마 화분 몇 분 키우는 선생님들 댁에는 거의 있으실게요. 산호수라고 해서 얘도 초미세먼지 그리고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우수하니까 주방 같은 데 기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잎사귀도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열매가 저렇게 빨간 열매가 달려서 아주 푸짐하게 공중거리를 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산호수는 주방 쪽에 키워주시면 주방의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킨답소스와 함께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무나무입니다. 아까 먼저 나왔던 애는 인도 고무나무였는데 얘는 이름이 벵갈 고무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현관 입구나 이런 쪽에 두시면 외기에 실외에서 묻혀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잎사귀로 흡수를 하면서 먼지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끔씩 잎을 잘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샤워기로 물을 줄 때 샤워기로 싹 주면 제 기분까지 상쾌해지죠. 잎들이 반짝반짝해지니까요. 고무나무 키우는 재미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나왔던 스킨답소스가 또 나왔네요. 이 스킨답소스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어린이가 있는 집이나 또는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실내에서 키우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키우지만 실제로는 피톤치드도 일종의 이런 식물들이 가진 독성이거든요. 물론 작고 큰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벌레나 균이나 이런 데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은. 그렇지만 어떤 애들은 독성을 조금 더 갖고 있기도 하니까 실내에 들일 때는 반려동물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공중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극독성 있는 식물이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유도화라고도 불렀고요. 원래 이름은 협죽도라고 합니다. 원래 얘가 잎이 대나무를 닮고 꽃이 복숭아꽃을 닮았다. 그래서 협죽도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인도 원산이랍니다. 공기 정화 기능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유독식물입니다. 예전에 독화살이나 사약을 만들 때도 쓰였다고 해요. 아마 예전에 신문에서 이 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먹었다가 중독이 됐다라는 기사를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얘는 캠핑 가거나 이랬을 때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걸 떼면 연기에도 중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목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꽃도 이쁘고 그러니까 무심코 실내에서 기르기가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 기능은 탁월하지만 이렇게 독성이 있는 식물들은 조금씩 그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디펜바키아. 얘도 굉장히 예쁘죠. 흔히 많이 키웁니다. 얘도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숲에 가서 천남성 그런 빨간 열매가 다니는 거 보면서 그 옛날에 사약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얘가 그 천남성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근데 잎도 넓고 이래서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도 우수하고요. 뭐 습도 조절에도 굉장히 탁월하겠죠.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독소 성분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키워보면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도 예쁘고, 알고 키우기만 하고 주의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만 이런 독성 성분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디펜바키아까지 대강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것들이 어디다 두면 좋을까라는 식물들을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현관에는 외기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을 묻혀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염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벤자민 고무나무나 스파티필럼 같은 거를 현관 입구에다 좀 두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여기에 첨부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관에 두면 좋은 식물, 화장실에 두면 좋은 식물, 이런 식물들이 각 영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 영역별로 공부방, 침실, 거실, 현관 뭐 이렇게 두면 좋은 식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까 생각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는 몇 장의 사진들을 올려봤습니다. 이제 해닝 바스켓이라 그래서 위쪽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바구니 같은데 해서 저렇게 걸어두는 겁니다. 저건 제가 스웨덴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쁘게 어떤 카페에 저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행잉 바스켓 많이 하죠, 그죠? 현관 같은 데 걸어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바구니나 이런 데 대해서 바스켓 해서 걸어두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짜리 화분에서 벽에 기대어서 걸어두기도 하면 공간 차지도 안 하고 보기에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온 것은 이것도 농촌진흥연구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채반에다가 콩짜계란을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저것도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하나 모셔왔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애는 제가 거기가 뭐죠? 농촌진흥개발센터인가요? 흥업에 있는 기술센터인가 보다. 농업개발기술센터. 거기에 갔더니 저렇게 다육이를 저렇게 막끈으로 묶어서, 아마 제 생각에 저 안에 있는 것은 재활용한 어떤 페트병이나 뭐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다 심어서 막끈으로 저렇게 감아서 뒤에 저렇게 저런 나무로 저렇게 만들어서 걸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다육이도 잘 자라고 저렇게 칸막이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연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실내 정원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에는 어항 같은 데 넣어서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랫부분은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 우리가 보통 주방에서 밀폐 용기를 많이 쓰잖아요. 유리 용기도 쓰는데, 저도 유리 용기를 오래 쓰다 보니까 유리 용기는 멀쩡한데 뚜껑이 너무 낡아서 결국은 한 벌이라서 같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은 버리고 유리는 너무 아까웠는데 그냥 유리까지 버렸었거든요.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유리는 저렇게 작은 미니 정원을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짝이 안 맞아서 못 쓰고 있는 유리 용기가 있다면 이렇게 작은 정원으로 한번 꾸며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건데, 사실 이게 저희가 어디죠? 동화마을 수목원 갔을 때도 이렇게
벽에 정원을 만든 거, 벽 정원을 만든 거를 봤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신문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바이오 월이라고 합니다. 수직 정원이라고 해서 이끼류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것을 토양으로 해서 벽에다가 식물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리도 차지 안 하고 이 공간을 굉장히 상쾌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공기 정화도 시켜주고요. 또 스트레스 감소도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벽 수직 정원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량이 시간당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저감이 된다라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 있으면 한쪽 벽면 한번 장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멋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입추가 되면서 저녁에 갑자기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대단한 옛날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덥다 해도 여름은 갑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 여름은 다른 해 여름과 달리 정말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 그동안에 조금 집콕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다면 오늘 보신 이런 식물로 공기 정화하는 이런 것들 아름다운 실내를 꾸미시기도 하고 또 깨끗한 실내 또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서 조금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한 분 보내드립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허수아비처럼 좋은 실내 가꾸셔서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